올 봄부터 뉴욕시 옐로캡을 우버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버는 24일 뉴욕시 옐로캡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옐로캡 승객들도 스마트폰의 우버 앱을 이용해 5월 중순 이후부터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버사에 따르면 우버 앱으로 옐로캡을 호출한 고객들은 우버X와 같은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옐로캡 호출 고객들은 우버 호출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구간 요금을 미리 알 수 있으며 호출을 받은 옐로캡 운전자 역시 구간 요금을 미리 확인한 뒤 호출을 수락 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옐로캡의 적자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내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지난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3일 지역 매체는 교육국 통계를 이용해 22일 기준 지난 7일간 시 전역 공립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422명 발생해 한 달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7일 평균으로 보면 뉴욕시 공립교 학생, 교직원 203명이 감염되는 상황인데 이는 지난달 평균 85명 대비 138% 증가한 것입니다. 동기간 7일 평균 시 전역 모든 주민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78명으로 지난달 평균 1,034명 대비 34%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오는 4월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24일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에서 운동선수, 예술 및 공연가를 제외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조 보렐리 뉴욕시 의원, 뉴욕시 경찰 노조 등 일각에서는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으로 직장을 잃은 뉴요커가 수천 명에 달하는데 이번 조치는 소수를 위한 특혜라며 비판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24일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뉴욕시 아시안 노인의 75%는 반아시안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앤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반아시안 폭력과 증오범죄 급증은 아시안 노인들에게 신체적 위해에 대한 공포를 던져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출을 막음으로써 아시안 노인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언어 장벽이 아시안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응답자의 68% 이상은 번역 지원을 필요로 했고 90% 가까이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었지만 언어 장벽으로 스스로 이로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아시안 노인 인구는 뉴욕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반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각종 정부 혜택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있는 아시안 노인들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길거리에서 80대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여성 용의자가 결국 자수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포스트 등에 따르면 26세 로렌 파지엔자는 지난 22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파지엔자는 지난 10일 맨해튼 첼시 지역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87세 여성 바바라 구스턴 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밀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수의 보컬 코치로 일하던 구스턴 씨는 넘어지면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포스트 등에 따르면 파지엔자는 전에 이웃과 갈등을 빚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한 세입자는 그녀가 절대 최고의 세입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의 한 초등학교 동창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파지엔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사건 발생 당시 뚜렷한 이유 없이 숨진 구스턴 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그녀를 밀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파지엔자는 현재 100만 달러 보석금 판결을 받고 과실치사 및 폭행 혐의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파지엔자 변호사는 그녀가 과잉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여 건으로 전주보다 2만 8천여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지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6만 7천여 건 감소한 135만여 건으로 집계돼 지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을 구하는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 생활고를 피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더 많아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결국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4년 4개월 만의 발사로 스스로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겁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정세가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 어젯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포착됩니다. 최근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했던 평양 순안 일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점 고도는 6,200km 이상, 비행거리는 1,080km로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베타 경제수역 EEZ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정상 각도보다 높여 쏜 고각 발사로 1시간 10분 이상 날았습니다. 북한이 ICBM을 쏜 건 지난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이번처럼 높은 각도로 발사해 최대 고도 4,400여 킬로미터, 약 50분 동안 950킬로미터를 날았는데 이번엔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간 겁니다. 한국군도 대응 조치에 나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원점 타격을 가상해 사거리 300km의 현무투 지대지 미사일 한 발,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해성2 함대지 미사일과 공대지 합동 정밀 직격탄을 발사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라케머리 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